입시는 과학입니다. 입시는 과학. 숫자는 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수학은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수학은 변별력이 없죠. 다 똑같다. 네. 사나인 정시. 그렇지. 걘 재수학원에 가 있습니다. 구미관으로 가서 그렇죠. 사실상 군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의대 가야 되겠네. 안녕하세요. 국풀 최 대표입니다. 오늘은 입시 전문가를 모시고 입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오늘 모실 분은 그 임성영 소장님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임성영 소장님은 옛날에 이제 영어 수업도 하시고 네. 강사로 활동하시고 또 유명한 아주 대형 학원에서 총원장으로 한 10년 이상 네. 원장님 하셨었고 또 입시 컨설팅 지금 현재 대표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입시 전문가신데 오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저희 아들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인데 이 중1 아들을 이제 의대를 보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네. 질문 한번 쭉 드릴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입시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장님, 우리 아들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의대를 일단 목표로 하는 건데 뭐 의대 못 가면 뭐 서울대 가면 되고 그리고 서울대 못 가면 이제 스카이 뭐 연고대나 정한 되면 서성한 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목표는 높게 가져야 되니까 의대부터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우선 예. 우리가 네. 그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 매년 네. 강남의 학교에 가서 네. 중등부 학부모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네네. 대부분 여기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의대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다 의대 가고 싶죠. 그렇죠. 뭐. 예. 네, 휴문고만 하더라도 네. 23년도에 뭐 의대를 144명 정도 보내고 예. 메디컬 라인까지 하면 한 213명 정도 가 있기 때문에 네. 400명 졸업에 213명이면 절반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휘문고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하더라가 아니라 네. 입시는 데이터고 네. 또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네. 입시는 과학입니다. 입시는 그래서 과학. 데이터를 중심으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네. 어머님들이 예. 중학교 1학년이라면 예예. 요즘 이제 어머니들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예.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살펴보면 학교 알림이. 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을 보면서 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에 이게 네. 모 중학교 제가 D 중학교라고 그랬는데 네. 우선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아이들의 진로 현황, 얘들이 도대체 선배들이 어떤 지원 패턴으로 고등학교를 지원했느냐라는 걸 살펴보면 네. 유의미한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겠죠. 아, 그게 이제 학교 알림이 다 올라와 있나 봐요. 네,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네. D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특성학원은 거의 안 가죠. 특성학원은 그렇죠. 뭐 거의 안 안 가죠. 가죠. 네. 강남에서 가는 아이들 거의 없으니까. 없고. 그런데 이제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일반고가 77% 거의 78%에 육박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반고 가죠. 네, 그 다음에 과고하고 외고를 보면 네. 남학생 3명,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1명 같단 말입니다. 이게 1.5%인데 우리가 과고나 영재고는 하나 고민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강남 쪽이기 때문에 의대 메디컬 라인에 많이 치중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과연 얘들이 영재고나 과고를 많이 지원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과고나 영재고는 수능 대비를 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의대를 가게 되면은 졸업을 안 시켜줘 버리거나 또 장학금을 받았던 것도 반환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이 수시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수능이 준비가 안 돼서 네. 지금 요 패턴을 보면 이름만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중학교인데 네. 딱 두 개로 양별이 된다는 얘기죠. 네. 하나는 자사고 12.9%죠. 네. 26명이 가 있고 26명. 그다음에 일반고가 77.6%. 그러니까 일반고 아니면 자사고. 전국적으로 뭐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의대 라인을 가려는 아이들은 네네. 주로 이제 자사고를 간다 이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과고 영재고는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긴.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고나 영재고에 대한 어떤 포인트보다는 네. 우선 지금 당장 본다라면 네. 아이들이 상위권이고 멘탈이 강하고 수능까지 겸비될 수 있는 아이다. 예. 그러면 우선 전사고를 먼저 전국 자사고를 네. 1번으로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네. 내신의 극강 내신을 받을 수 있는 아이다. 네. 어쨌든 의대라는 것은 1.3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이니까 예. 그러면 일반고를 하나의 어떤 포인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28학년도 입시부터 해서 올해 중3부터 네.
완전한 대변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있는 구조를 먼저 중심으로 살펴보고 28학년도 입시가 개편되는 것은 같이 가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이거예요. 강남권 아이들이 메디컬 쪽을 많이 원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가는 형태가 이제 일반고 아니면 이제 자사고더라. 자사다. 예. 사실 뭐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아들도 갈 수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뭐 논의할 필요도 없고 또 가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또 있고 워낙 뛰어난 애들이 정말 그렇죠. 전국 탑 클래스 애들이 과고 영재고 다 가는데 어쩌다 갔어. 가봐야 뭐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커리큘럼 자체가 뭐 약간 대학 커리큘럼 같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성적도 ABC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시 위주의 지금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자사고 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신이 또 현 중3인가요? 그렇죠. 현 중3 애들부터 이제 내신이 1등급이 10%로 또 바뀝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할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학교 강남이 모 중학교의 예. 성취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역시 학교 알림이 나와 있는 요에 거.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수학이겠죠. 수학이죠. 예. 아이들이 가장 수학을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죽하면 패시맨이 땡 부딪히고 뭐라 그래요. 네. 수학 그러잖아요. 우짠 얘기입니다. 네. 네. 패시맨이 뭐죠? 네.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어. 자 그러면 우선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가면서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학교는. 네. 그럼 평균 점수를 보면 예. 82.8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평균이 80점이 넘어 그렇지. 수학이.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을 보면은 다 82에서 83의 범위가 레인지가 잡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1학년 때 수학의 A등급의 비율이 90점 이상인 비율이 48.3. 50%에 육박하죠. 그렇죠. 네. 2학년 때 41.1. 네. 3학년에 가면 다 영재가 됩니다. 53.5가 된다는 얘기죠. 1학년 때 약간 유격을 줘서 숨구멍을 열어줬다가 2학년 때 많이 떨어지죠. 예. 10% 정도가. 예.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예.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볼 건 뭐냐면 예. 강남에 있는 중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난이도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명 중에 4명에서 5명이 90점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반에 한 30명 된다면 15명이 90점 넘는 거예요. 자, A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은 뭐냐면 초등부, 중등부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주로 시청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5월 A를 맞으면 네. 어머님들의 어깨 뒤로 네. 할로 이펙트, 후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네. 중학교는 점수 논리로 바라봐야 되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네. 등수 논리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고 그렇죠. 고등학교 때도 지금 절대평가 한다고 2028 입시가 바뀌긴 했지만 사실상 상대평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5등급제로 가는데 네. 우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면 1등급이 4%고 자 2등급이 11%고 네. 3등급이 23%란 얘기예요. 예, 맞아요. 그러면 24%부터 요 40% 넘어가는 곳은 네. 아이들이 4등급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잠재적 4등급이란 얘기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첫 중간고사를 보면 네. 어머니 뒷목 잡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건 우선 우리가 중학생이니까 네.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A등급을 맞는 게 중요하다. 네. 나 하나 실수해서 B로 넘어간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네. 우리 아이들이 중3이 돼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네. 특목자사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 내신에 대한 유불리가 완급 조정이 되는 사태로 가기 때문에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8 입시부터는 특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네. 예. 지금도 현재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네. 왜 그러냐면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이 현재 4%고 2등급이 11%인데 네. 10%까지 1등급을 준다라는 것은 2등급까지 1등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등급이 누적 데이터로 34%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거의 4등급, 3.5등급 정도인데 그렇죠. 3.5등급이면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면 경기대학교 또는 가천대학교 라인이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 라인이 2등급대로 간다는 얘기인데 네. 올해 2.3, 2.5 정도면 국민대를 갔단 말이에요. 네. 2.0 맞고 시립대 낮은 학과를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경희대를 마지막 날 30분 남겨놓고 취업으로 붙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등부에서
어머니들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문이과가 통합이 되면서 네. 현재 고등학교의 2학년부터 이과생들을 보면 1등급, 2등급에 거의 이과가 에브리바디란 얘기입니다. 네, 전부 이과 애들이요. 그렇죠. 요즘은. 네. 문과에 독특한 아이들만 한두 명 껴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현재.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실 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과가 성적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학의 입결점은 이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내신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완화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내신의 유불리가 어느 정도 소진될 수 있겠죠. 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특목자사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지금 내신이 너무 구간이 넓어져 버리면서 그렇죠. 특목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대학에서도 네. 교과와 서류를 포함해서 뽑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과 전형에도 요즘 서류를 좀 본다면서요. 예를 들면 네. 교과라고 하면 엄마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내신백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 현재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올해 한양대가 넣었단 말이에요. 10%. 예. 그리고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지금 이런 학교들은 서류가 이미 20%에서 30% 정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교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생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과를 가장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부 조약 네. 전형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 때는 내신의 유격이 넓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에서는 내신을 믿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1등급은 사실상 4% 이내고 그렇죠. 바뀌는 입시에서 1등급은 이게 10%인데 10%를 옛날로 따지면요 이게 2.8등급입니다. 그러니까 2.8등급이 어떻게 보면 1등급을 달고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5등급이 1등급 달고 들어오네 이렇게 돼버리면 상위권에서는 이제 변별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예측이지만 예. 이미 3년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네. 교과와 학종이 병합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바로 동국대학교가 서류를 걸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1번 타자로 정시에서 수시에서. 수시에서 그렇죠. 교과 전형에 서류 종합 평가를 했다는 얘기죠. 서류 종합 평가를 네, 했다. 서류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은 사실 순수하게 내신만 가지고 들어가는 그렇죠. 전형인데 지금 거기다가 슬쩍 학생부를 걸었다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무늬만 교과지 실제 내면의 모습은 학종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네. 확대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정시에 가면 네. 수능 100으로 대부분 갔는데 네. 서울대학교가 23년 입시부터 네. 학생부를 평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작년에 고려대학교가 정량평가로 해서 네. 내신 일반 교과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신 일반 교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도 학생부가 들어가고 등급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고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고대가 이제 정시가 이렇게 보면 수능백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교과도 있고 수능 플러스 교과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로 양분돼서 뽑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과가 그러면 학생부가 아니고 교과 점수로 고려대학교는 내신 점수로? 그렇죠. 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수능 플러스 내신 점수를 반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소위 자퇴하기가 좀 좁아지는 거네. 자퇴가. 올해 입시를 보면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자퇴가 상당수 나옵니다. 자퇴하는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되겠죠. 네. 하나는 검정고시로 빠진 아이들하고 네. 하나는 학교를 전학 가는 거죠, 이제.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시가 올해부터 재수생들이 아마 이걸 알고 재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올해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미래 대학은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서울대와 고대가 이미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 반면에 네. 연대는 현재 고1부터 반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거죠. 연대도 그렇죠. 할 거죠. 연대도 하겠죠, 당연히. 예. 자, 그러면 올해부터는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홍익대학교도 이게 반영하기 시작할 거단 말이에요. 학생부를 정시에서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의대와 교대는 정시에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시에서 면접 늘어나고 있다. 교대는 요즘 좀 인기가 시들하긴 한데 그렇죠. 의대는 어쨌거나 면접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일반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니. 일반 대학도 면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변화하는 이 내신에 대해서 대학은 약간 준비를 이미 하고 시작이 있다고 됐다는 볼 수 얘기죠. 있는데 그 준비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정시에서도 드디어 교과나 학생부를 반영하고
면접도 포함. 그다음에 면접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학교에서 내신 뭐 널널하게 10%뭐 34%뭐 이렇게 해도 우리는 내신 정시에 집어넣고 학생부 집어넣고 면접까지 봐버리면 얼마든지 수시 정시에서 애들을 골라 뽑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D중학교, 이 중학교의 모습을 보면 제가 수학에다가만 이렇게 노란색을 해놨는데 나머지 사항들도 보면 국어가 거의 60%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국어 공부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제 90점 넘는 애가 30명 중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 18명 뭐 이 정도 거의 뭐 20명 육박한 애들이 90점 넘어버리는 거예요. 국어를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내는 걸 수도 있어. 약간. 물론 애들이 뛰어난 애들이긴 하지만 수학만큼 이 중학교가 지금 안 달리는 거지 이럴 테면.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중학교 때는 정말로 방구만 껴도 영재 같단 말이에요. 방구만 껴도 영재다. 좋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순간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어머니들이 뒷목 잡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죠. 왜냐하면 이 60%라는 점수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미 5등급 때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근데 이제 완화되는 걸로 보면 60%면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등급이면 대학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점수 구조에 빠지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 3등급은 사실은 대학 못 가는 등급이죠. 네. 정시 수시로는 못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제가 4개 학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한성과고하고 외대부고하고 어머니들이 다 보내고 싶죠. 하나고하고 휴문고하고. 근데 이제 이 학교들의 이제 특징은 있단 말이에요. 영재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항상 발표를 합니다. 출신 학교들을. 근데 수시에서 보면 서울대 합격하는 영재학교 비율이 한 14에서 15% 정도.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과고 또한 영재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수능을 대비하는 학교가 아니다 얘기죠. 보니까 그래서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영재학교 애들이 서울대에 그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서 한 14% 정도가 서울대를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50명이면은 한 10명 정도 이를테면 가는 거고 수시가 아닌 정시로는 영재고 애들이 2% 3%니까 괴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명 중에서 뭐 2-3명 정도밖에 영재고하고는 다 수시로 가는 거죠. 수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이 가끔 간혹 카이스트에서 한 3년 전에 아이가 메디컬 라인으로 빠지려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카이스트 지금 다니고 있는 애가 반수를 한 거죠. 반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추세를 보면 일단 장학금도 다 반환시키고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진학은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반수로 빠져나오는 구간이 이런 얘기 하는지 돼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토해내도 되는 거네. 카이스트 갔다가. 그렇죠. 장학금 많이 받나 봐요. 꽤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나머지는 완벽했어요. 수학이나 과학까지 완벽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브레이크 걸리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어. 사실 탑 클래스 애들은 국어에서 다 어느 정도. 자, 그래서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요 부분은 꼭 좀 메모를 해주실 부분이 가장 엄마들이 신경 쓰는 과목이 수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학 과학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에 가면 수학은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죠. 수학은 변별력이 없죠. 다 똑같다. 똑같아요 사실상. 그러나 최상위권 극상위에 가게 되면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건 국어다. 그렇죠. 그래서 국풀이 국어다. 광고 안 하셔도 되고. 그 사실 국풀고학원도 기파학문예원학원을 다니고 계셔가지고 다 아시는 분들인데 어쨌거나 사실 상위권의 변별력이 국어라는 걸 알아서 요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맞습니다. 일찍부터 많이 국어를 하시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거고 저도 들어왔기 때문에 국어가 변별력이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대입 진로 현황을 보면 요 한성과고를 보면 거의 81.8%가 수시로 다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 수시죠. 그렇죠. 그리고 재수생은 18.2%니까 거의 없다. 재수는 많이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죠. 과고 애들은. 그러니까 재수학원에서 가장 괴로운 아이들이 누구냐면 영재고하고 과고예요. 왜 괴로워요? 왜냐하면 수능 준비를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안 하고 오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 아이들이 결국에 빛은 발하는 아이들. 그렇죠. 머리가 워낙 영민한 아이들이니까. 자, 용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24년 입시에서 보면 서울대를 58명을 보냈어요. 수시로 28명, 정시로 30명. 그러니까 이 학교는 수시와 정시가 균형적인 학교다. 골고루 가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9.5%죠. 유학도 일부 가지만 재수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죠. 40.7%니까. 40% 정도 재수.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재수 포함해서 N수까지 들어간다라면 네.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대학교에 수시로 31명이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정시는 최초 합이 6명에서 도합 37명이 갔어요. 올해. 아, 그러니까 산하고는 사실상 수시로 가는 학교지. 수시 최적화된 학교다. 수시 학교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멘탈도 강하고 수학과 과학에 강점이 있고 지구력도 강하다. 그리고 얘는 묵묵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외대북으로 보내면 되고. 네. 자, 우리 아이는 정시 쪽보다는 수시 쪽에 최적화된 아이다. 네. 발표나 토론이나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다. 네. 라고 한다라면 하나고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잠깐만요. 아니, 하나고에 대해서 저희 잘 모르는데 하나고는 어쨌든 재수 비율이 한 30% 되는 것 같고 네. 이 대부분 애들이 그 정시로는 서울대를 너무 안 간다. 네, 수시로 거의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고가 정시 쪽엔 좀 약하다 이렇게 물론 수시는 이제 강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막 꼼꼼하게 학생부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용인 외대부고 가면 되겠네. 자, 용인 외대부고 별표. 자, 이제 또 하나 휘문고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휘문고. 자, 휘문고 같은 경우에 서울대를 23년도에 48명 보냈고 24학년도 네. 올해 이제 약간 좀 줄었어요. 네. 29명인데 네. 얘들은 문제가 뭐냐면 네. 메디컬 라인에 이게 포진돼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얘들은 서울대보다는 거의 메디컬로 가죠. 네. 예. 올해 저도 예. 메디컬 라인은 아이들을 보내기는 했는데 네. 메디컬 라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네. 서울대 연고대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 없지 얘네들은. 네, 없습니다. 예, 예. 거의가 메디컬 아니면은 안 쓴다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의대가 23년도에 144명. 그렇죠. 그다음에 약대, 수의대, 한의대 포함하면 네. 213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 전국 1위죠. 이거 무지막지한 숫자란 얘기죠.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숫자다. 숫자죠. 예. 네. 그래서 휘문고를 보면 전문대학 안 갑니다.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2명 갔습니다. 2명. 2명 갔네. 네. 예, 예. 이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이 아니라 네. 54%가 갔으니까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의 정시 포함해서 가겠죠. 네. 밑으로 안 내려가겠죠. 예. 그리고 재수 비율이 45%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4개 학교 비교한 거 중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재수 비율을 보면 휘문고, 외대부고, 하나고, 가고 순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를 해보면 거의 45%선에 육박하니까. 그렇죠. 일부 학교는 뭐 어느 고등학교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네. N수생을 포함한 재수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네. 예. 재수 요즘은 뭐 필수니까 요즘은 고등학교가 4년 과정이고 그렇죠. 재수는 워낙 많이 하고 사실 1년 재수해서 대학을 올리거나 어떻게 뭐 의대 메디컬 라인을 갈 수 있다면 효율이 괜찮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결정하는 것보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과거는 무리야. 과거는 사실 초등부터 어느 정도 달려야 되는 거고.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죠. 예. 용인외대부고는 뭐 어쨌든 올해 일을 찍는다면은 뭐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나고는 우리 아들은 안 맞는 것 같아. 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예. 어머님들한테 네. 상담도 많이 드리고 네. 어제도 이제 중3 어머니들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네. 목표는 네. 특목 자사를 중심으로 목표는 세우자. 세우자. 네. 그리고 중3 때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 네.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네. 알기 때문에 네. 특목 자사로 목표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학습량이 이미 담보가 되어 있고 네. 아이가 멘탈도 강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일반고에서 상위권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네. 그래서 목표는 특목 자사를 목표로 하되 네. 선택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입시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과와 학생부가 정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신이 지금 약간 무력화되는 분위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다고 무력화는 아니에요. 10% 드는 것도 쉽지 않죠. 10%면은 반에서 25명이면은 2등이나 3등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은 아닌데. 네네. 그래도 이제 대학들 좋은 뭐 메디컬 이쪽이나 아니면 뭐 서울대 이런 데서는 전교권 애들을 뽑았는데
되는데 반에서 2, 3등은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분위기가 내신 그리고 학생부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로 정시가 이제 간다면 사실 내신 학생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렇죠.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우리 애가 딱 보니까 약간 수능형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신보다는 수능으로 한번 얘를 가보자. 그래서 휘문고 이런 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지금 변화하는 입시에서는 약간 휘문이나 이런 쪽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강점이 없잖아요. 결론은 정시죠. 그럼 만약 용인여대 못 떨어졌어. 그러면은 휘문고 가는 게 아니고 내신을 조금 잘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일반고를 가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까지 네. 문과가 이과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입시에서. 네. 두 번째는 네. 일반고가 특목자사를 이겨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우선 면학 분위기나 네. 아이들의 학습량이나 네. 행기부의 어떤 퀄리티나 이런 전반적인 걸 본다라면 네. 먼저 한번 트라이는 해보자. 아, 휘문을 이를테면. 네. 근데 휘문은 그 학생부의 장점은 좀 없지 않나요? 휘문 같은 학교들. 정시 중심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여기 가서 어차피 여기는 내신도 안 나올 거고 약간 휘문고 약간 일반고 느낌인데. 그렇죠. 네, 일반고 중에서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인 거죠. 이를테면. 엄청나죠. 꼭 휘문고가 아니더라도 이제 각 지역별로 일반고인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 가면 내신과 학생부가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학교 합격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네. 재작년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네. 용인의 모 고등학교예요. 이게 네. 일반고 아닙니다. 일반고야. 네. 네. 3.5입니다. 3.5야. 네. 서울대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못 가죠. 아니 공부 잘하는 일반고예요? 못하는 일반고입니다. 못하는 일반고면 당연히 서울대 못 가요. 서울대가 아니라 저 인서울도 안 되는데 이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정시로 연대를 합격하고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요. 정시로? 교차 지원해서 이과인데 예, 문과로. 그렇죠. 일단 얘는 수능 잘 보내네. 수능이 끝장나는 아이였습니다. 수능 100으로 간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아이가 내신은 3.5였지만 네.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놓고 계산했냐면 일반 전형으로 썼기 때문에 5점이단 말이에요. 학생부 만점이. 네. 근데 0점으로 놓고 수능만 가지고 계산해서 지원했는데 최초합이 떴습니다. 사회학과가. 서울대는 정시에서 내신 반영하니까. 학생부를 반영을 하지만 하지만 1번은 수능이다. 1번은 수능이다. 네. 아. 그런데 네. 점수가 비슷한 구역에 가서는 내신과 생기부로 뒤집어지더라. 그 반영이 되지만 그렇죠. 1번은 수능이다. 수능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휘문고나 이런 데를 가서 네. 수능 점수를 끝장나게 받아버리면 네. 역시 답은 나온다. 정시에서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어차피 학습 경쟁이나 분위기가 사실 압도적이죠. 학습 양이죠. 사실은. 학습 약간 맞아. 그리고 내신도 얘네들은요. 진짜 수능형으로 내버립니다. 내신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면은 그냥 수능 대비가 돼버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떨어진 일반고는 문제만 다운받아서 대충 봐도 단순해. 그냥 암기 스타일이야. 그런 데는 내신과 수능이 분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휘문고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고3 모의고사를 변형해가지고 출제를 했네?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도 역시 공부 잘하는 학교를 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 네. 네. 내신 안 나올 것 순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에 함몰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아이들 때 바라보는 내신은 간격이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워낙 넓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요. 아까 2등급이 34%예요. 그렇죠. 34%면은 이게 3.5등급 정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지금 30명이라고 하면은 거의 막 12등 정도 되는 거고 한 25명이면 한 10등 정도인데 근데 거기서 3등급 떠버리면 문제 좀 있겠는데 3등급. 3등급 뜨면 답이 안 나오죠. 인서울에서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한성대 라인 이 정도에 뜨죠. 근데 휘문고에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3등급 반에서 한 12등 해도 좀 하는 애가 아닌지 잘 모르겠네. 2년 전에 어떤 아이를 만났냐면 휘문고 아이인데 네. 내신이 4.2등급이에요. 4.2등급. 4.2 굉장히 겸손한 아이죠. 겸손한 아이죠. 네. 네. 그런데 모의고사가 100분위가 몇 나오냐면 97 나옵니다. 97 나와.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가 고민했던 구간이 뭐냐면 얘 학종 써야 돼요 말해야 돼요. 딱 30초 안에 결정해 줬습니다. 네. 깨끗하게 놓으십시오. 학종은 쓰지 마라. 네, 이거 정시죠. 수시에서 쓴다면 수학에 살아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논술 잡고 정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가고. 네. 수시는 논술 전형 그냥 6논술 가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시로 가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2028부터 정시에서 지금 얼마 정도 반영할지는 사실 모르는데. 그렇죠. 근데 반영을 한답시고 하니까. 네네. 또 그러면 내신하고 이거 지금 그 학생부 이거 잡고 가야 되면 내신이 이거 휘문고 같은 데 가서 그냥 삼 떠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좀 애매하지 않냐지만 그래도 휘문고 가는 게 낫다. 자,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네. 생기부의 퀄리티가 좋은 아이들이 네. 1단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지금도 왜요? 지금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네. 생기부보다는 내신을 바라보는 영향이 큰데 그렇지 내신 점수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보다는 내신이 너무나 넓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넓어져 버리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도 내신만 바라보기는 쉽지는 않죠. 학생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올해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예.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단 말입니다. 예. 한양대가 최저를 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슬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지. 학종에도 최저를 걸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교과에도 걸고. 그러니까 한양대는 너무 아름다운 학교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생기부만 집어넣으면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면접도 예전에. 없고. 예. 근데 이제는 교과에 최저를 걸었고 삼합치를. 예. 네. 그다음에 학종도 네. 새롭게 편제를 다 바꿨다는 얘기죠. 네. 추천 전형이 있고 면접 전형이 있고 서류 전형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최저가 들어가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사실 이게 얘기해서 됐던 건데 수시 정시의 구분이 좀 없어지면서 약해질 것이다. 수시는 내신을 조금 더 보고 정시는 수능을 좀 더 보는 이런 구조인 거지. 사실상 수시 정시는 많이 이제는 좀 점점 앞으로 가면서 그 혼재될 것이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올해 입시의 특징이 뭐냐면 수시의 특징이 최저 강화입니다. 네. 최저 강화. 그렇죠. 자, 최저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신은 좋지만 수능을 준비하지 않는 지역들이 있죠. 그렇죠. 수도권을 벗어나면 거의 수능 준비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몇 명 빼고는. 자,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고등학생들 만나보면 내신이 안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나인 정시. 그렇지. 예, 걘 재수학원에 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선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을 철저히 대비를 하자. 철저히 하고. 그리고 여름방학 넘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다 하더라도 긴 안목을 갖고 본다면 전형을 결정하자. 범위를 좁혀주자는 얘기죠. 지금 고등부 엄마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학년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만 봐도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향배는 이미 75%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되죠. 왜? 75%가 유지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퍼센테이적으로 거의 80%가 유지 하락이고 한 20%가 상승. 약간 상승. 네네. 쉽지 않은 구간. 우리 애가 20%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한번 살펴보면 이것 또한 알림에서 보실 수 있는데 수학을 제가 색칠을 해놨어요. 아이들 가장 고통스러운 과목이니까. 그렇죠. 한성과구를 보면 A 등급. 그냥 편의상 제가 90점으로 잡을게요. 고등학교는 82점이 A 구간인 아이들도 학교도 있고 90점인 구간도 있고 한데 편의상 그냥 90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4개 학교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75%예요 한성과구. 뒤에 있는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죠. CDE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외대부고도 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60점 미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80점 이상이란 얘기예요. 다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얘들이 교과 전형을 쓰겠냐는 얘기입니다. 안 쓰겠죠. 교과 일부 쓰겠지만 나머지는 대부분이 학종이나 논술로 끝나겠죠. 그럼 얘들은 수시니까 학종으로 끝나는 거겠죠. 한성과고 애들은.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41%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는 정시의 강점에는 이 표준 편차를 보십시오. 한 자리 숫자입니다. 엄청난 표준 편차. 평균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 뭐 4도 있고 5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일반고는 몇이냐? 요 휴문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큰 편이 아니에요. 조금 일반적인 고등학교에 넘어가게 되면은 20, 25까지 벌어집니다. 그렇죠. 25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는 인간계와 공부하지 않는 비인간계로 나눠지는 학교라는 얘기죠. 비인간까지.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면 이 얘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비인간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 틀려 실수해서 80점 넘어가면 거의 9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86%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교과 전형 안 쓸 거죠. 학종이죠. 학종이죠. 그러면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28년도에 입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양태는 똑같을 거란 얘기죠. 예. 그러면 네. 학생부의 중요성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아이들 때 가면 더 중요해지겠죠. 네네. 네. 그다음에 하나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24.9%입니다. 네네. 자, 외대부 과외보다는 조금 낮죠. 평균이 80점이 넘어갑니다. 네. 근데 휴문고에 오게 되면 네. 표준 편차가 14.9로 약간 커졌죠. 약간 커지죠. 그러니까 이 뒤가 좀 생기죠. 이렇게 네. 공부를 생기기 시작하죠. 좀 논애들이 좀 있지. 그렇죠. 예. 뭐 휴문고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예. 하는 아이들이 많죠. 예. 그런데 다 어디에 모여 있다? 앞에 AB에 모여있죠. 모여 있다. 그렇죠. 다 잘한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 일부는 교과를 쓰겠죠. 쓰죠. 자사고니까. 쓰죠.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은 누굴까요? 의대 쓰는 아이들이겠죠. 탑 클래스 애들 전교 뭐 네. 5등 안에 드는 애들이겠죠. 자사고에 사다천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대부고 하나고 네. 또 여기에 빠져 있는 민사고 상산고. 예, 민사상산. 예. 근데 2등급 초반에 그 상산고 아이가 예. 의대 라인으로 생기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못 갔어요. 결국엔 올해 정시로 삼수해서 갔습니다. 정수. 그러니까 이제 2점대 가지고 요즘 의대를 못 가는 추세잖아요. 어렵다. 거의 1점 자사고다 요즘 하더라도. 자사고다 하더라도 거의 1점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예. 의대가 그렇다. 의대는 지금 그런 상황. 이제 지금은 포인트를 의대에 맞췄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네. 아 흐름을 보자. 네.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전형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네.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나머지 국어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20% 22% 정도니까 잘하는 거죠. 네. 그러면 결론적인 건 뭐냐면 얘들 3등급에 와 있다는 얘기죠. 예. 90점 맞고 3등급. 그렇죠. 답이 안 나오죠. 예, 안 나오죠. 그러면 중학교 때는 네. 90만 넘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는 점수 논리가 아니라 등수 논리라고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평가. 이 등수 논리라는 건 뭐냐면 결론적인 건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등급이 갈라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나 성적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적표 바라보면 등급이 똑같은 그럼 너 왜 거짓말하냐 이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네. 자 지금 이게 현재 시점이라고 친다라면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 때는 이게 간격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내신을 지금처럼 바라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학종이 네. 강해진다는 것은 당연한 치사고 당연한 얘기다. 당연하지겠죠. 당연하다. 학종을 제대로 써줄 수 있는 학교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목 자사에 대한 부분은 늘어날 수 있을 늘어날 거다라는 수밖에 얘기죠. 없다. 그러니까 메인을 특목자사로 가는데 근데 이제 누차 제가 아까도 이제 고민되는 게 특목자사는 사실 가기가 힘드니까 예. 그래서 준비는 하자. 준비는 하는데 일반고 중에서도 이제 공부 잘하는 일반고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휘문고를 사실 일반고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건가요? 아, 잘못된 그건 것이죠. 아니죠. 자사이지만 예. 광역자사와 전사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광역자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와 비교할 때 커리큘럼에 특이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면학 분위기와 예.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휘문은 제가 이제 휘문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반고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네네. 건데 왜냐하면 커리큘럼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학생부의 장점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는 저 표준 편차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28부터는 표준 없어지죠. 편차를 또 제공 안 해. 그리고 지금 블라인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휘문고인 줄을 몰라 지금. 네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면학 분위기 보고 우리 아가 휘문고 갔다가 내신 3등급 떠버리면은 그리고 학생부도 뭐 별로야 이러면 오히려 면학 분위기 보고 갔다가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에서도 약간 손해 보지 않을까라는 우려.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좀 낮은 일반고를 가야 되지 않냐는 고민이 아마 학부모들도 많이 있긴 있을 건데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래도 자, 우선은 준비하자. 왜 그러냐면 내신이 잘 나온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전에 목동에서 만났던 여학생 중에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네. 집 앞에 목동고가 있단 말이에요. 예. 목동고는 여고인데 네. 굉장히 잔인하다는 얘기죠. 잔인하죠. 예, 학습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예. 부천과 목동에 붙어 있는 끄트머리 학교에 갔어요. 그렇죠.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학교입니다. 면학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아름답죠. 왜냐면 공부를 안 하니까. 애들이 명랑하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내신하고 학생부를 좀 포기하고 그런 데는 내신 좀 달라고 간 거지. 근데 결론적인 건 뭐냐면 왜 가냐고 물어봤을 때 네. 내신 때문에 갔는데 갔죠. 그 아이가 수학이 약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학이 1을 찍었어요. 아, 내신에서. 내신에서. 수능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안 왔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그 아이는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을 최저를 찍었어요. 맞췄다는 얘기죠. 예, 예. 고대를. 예. 그래서 고려대학교하고 연대하고 합격해서 예. 거의 연대를 갔어요. 성공했네. 성공한 케이스죠. 예. 그런데 예. 대부분 학교가 내신 따기가 편한 학교를 찾게 되면 네. 문제는
그 아이들이 수능을 못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내신만 보고 가게. 근데 이게 참 경계가 사실 애매해. 왜냐하면 그렇죠. 못하는 일반고를 걔는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애지간한 일반고도 내신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다 왜냐하면 어디 웬만한 데 가도 탑 클래스는 존재를 해. 네. 예, 사실은. 그러니까 갓반고죠. 예. 예. 갑반고가 아니고 사실 그냥 웬만한 일반고를 가도 사실 전교권 애들은 또 탄탄하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노리고 온 애들이 한 학교에 한 서너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고 들어간다고. 근데 서너 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 1등급이 10%가 돼버려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수능을 맞추기가 좀 어렵고 면학 분위기가 떨어진다는 이 갈등이에요. 항상 우리 애가 얼마나 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중학교 때 반등수를 파악을 해라. 이 중학교 때 반등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사실 고등학교 가면 보통 떨어진다고 하는데 유지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가 하기 있죠. 나름이요. 예, 그러면 내가 반에서 한 3등 했어. 그럼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3등 할 수 있다면 사실 1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런 학교 알림이를 참고해서 선택을 하는 건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신을 안 봐서 그렇죠. 사실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신을 좀 그래도 한번 보면은 이번 중간고사에 본다니까 그럼 그 데이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많은 엄마들을 저는 만나는데 네. 입시의 출발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네. 원서를 당장 쓴다 이거예요. 네, 대표님. 쓴다. 예, 예. 자, 쓴다. 예. 그러면 교과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이제 이 문제가 남는다는 얘기죠. 아, 만약에 현재 우리가 쓴다면 네네. 수능 아닐까요? 네. 엄마들은 대부분 뭘 알고 있냐면 예. 교과라고 답합니다. 내신. 내신. 그렇죠. 내신 갖고 원서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 입시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그래요? 왜 또 내신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자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애가 3.0에서 3.5로 왔다 갔다 합니다. 내신이. 네, 예. 내신이 형편없네. 가천대하고 경기대 갈 라인에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수능이 예. 아주 무너졌다. 예. 그러면 얘는 교과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수능이 뭐 4도 보이고 5도 보이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예. 만약에 휴문고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애가 3.5다, 3.3이다. 예. 그런데 예. 수능이 88 이상에서 90이 넘어간다. 예, 예. 그럼 88이면 예. 경희대단 말이에요. 경희대. 90이 넘어가는 92 정도다. 예. 그러면 중대에서 성균관대 라인이라 이겁니다. 네네. 그러면 네. 내신 3등급을 쓸 거냐 수능을 잡을 거냐 이거예요. 자, 예. 대표님 뭘로 잡겠습니까? 당연히 수능 잡죠. 당연히 수능 잡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기준점은 뭐냐면 예. 수능이란 얘기예요. 2028 입시에도 특징 자체가 수능이 줄지 않았어요. 유지를 그렇죠. 40%를 했는데 수능이 정시의 관문이 지금 40%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주요 대학에서는 40%를 훨씬 뛰었고 거의 50%는 안 되겠죠.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지금 현재 40%를 유지하고 2월 인원이 넘어오면 네. 더 늘어나긴 할 텐데 네. 1월 29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정책 포럼 서울대. 오늘은 그걸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네.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네. 서울대는 이제 40%를 정시를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지역 균형에서 최저를 없앤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잠깐만 최저를. 아니 근데 우리 2028 그 입시 그거 보면은 그 40% 유지한다는 안이 있는데 네. 서울대가 지 맘대로 이제 줄일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줄일 가능성은. 줄일 가능성이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이제 공정성에 대한 왜 그러냐면 40%를 유지하면 대부분이 다 수도권, 서울권 아이들이란 얘기죠. 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맞아, 얘기죠. 맞아. 그래서 서울대부터 그걸 파기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원서를 쓴다면 네. 고3 엄마들 다 내신 갖고 쓰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데 그 입시의 진실을 언제 부딪히냐면 9월 달에 알게 된다는 얘기죠. 9월쯤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신도 물론 중요한 영역이다. 네. 내신이 나쁘면 아이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겠죠. 줄어들죠. 그러나 네. 기준점은 수능이다. 수능이다. 그래서 입시의 출발은 수능이다. 예,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딱 두 글자입니다. 입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있냐 없냐. 예. 그리고 고등부는 입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예. 내신이 나쁘다고 전략을 못 짜는 게 아니라 내신이 나쁘면 수능을 갖고 전략을 짜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로 극복해서 이번에도 정시로 더 잘 간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기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1단계 통과돼서. 네. 근데 애는 가겠다 이겁니다. 예.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발적 포기죠. 예예. 수시는 광탈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어. 아니 내 새끼도 책임을 못 지는데 제가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네. 그러나 가능성이죠. 네. 경기대를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엄마는 불안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경기대보다 훨씬 위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게 정시였다는 얘기예요. 정시에서. 그러니까 수능이 살아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런데 혹자는 물수능이 될 거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네. 누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킬러 문제 빠질 때 수능 시험이 쉬워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절대 쉬워지지 않는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죠. 아니나 달라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불수능이었죠. 평가원 입장에서 보면 변별력을 상실하면 평가원의 존재 유무가 사라지겠죠. 네. 지금 대학은 최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저를 못 맞출 거란 얘기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마 예를 들면 지금 3합 3이 인하대하고 가천대 의대가 3합 3입니다. 그러면 네. 111이라는 얘기인데 네. 고대가 4합 5인데 네. 만약에 이걸 4합 4로 해버린다라면 네. 답이 안 나오죠. 네. 내신은 극강이에요. 이제 내신은 1따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쉬워지죠.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에 갔어요. 네. 4합 4가 됐습니다. 예. 3합 3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합 5가 3합 4로 줄였습니다. 네. 이거 올렸다는 얘기죠. 예를 예, 들면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네. 4합 4는 이거는 사실상 좀 과하다고 생각은 들 수는 못 있죠. 맞춥니다. 이거. 예, 못 맞춥니다. 이게 지금 현실은 입시에서 고3 애들이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제 전략이 일단 틀리지 않았어.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지금 폭넓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의대에 보내는 건데 지금 의대가 아니고 막 일반고로 막 내려갔는데 사람들은 뭐 어디가 우리 아들이 뭐 사실은 뭐 의대가 아니고 딴 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전략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중3까지 국어, 영어, 수학, 수능 1등급을 만들어 버리자. 네. 중3까지 딱 중3에 우리 애가 딱 시험을 봤을 때 국어도 수능 1등급, 영어도 1등급, 수학도 1등급 딱 찍고 고등학교 올라가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반까지 내신 열심히. 근데 사실 이제 분위기는 내신을 고3까지 좀 달려야 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정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 고민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과 네. 우리 아이들은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이 네. 현재는 네. 내신이 어떻게 구조가 돼 있냐면 네. 2학년 2학기 때 이과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네. 국어, 영어, 수학 3개 남아요. 네. 등급이 나오는 게. 그러면 그치, 3개 가지고 4학기 내신을 역전시키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문제도 약간 수능형으로 출제를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고. 자, 근데 이제 현재 중3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네.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예, 융합 예. 선택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하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신의 간격이 넓어지니까 내신 따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하는데 네. 내신을 따야 되는 과목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나 버리죠. 그렇죠. 진로 선택 과목도 은미체를 빼고 A, B, C였던 내용들이 그렇죠. 이제 절대평가. 5등급제로 가니까 네. 내신 따야 되는 과목이 지금보다 훨씬 부담이 가중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하면서 A, B, C로 하다 보니까 쉽게 A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고3 때 이거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이게. 융합 선택 과목에 사탐과 과탐, 융합 과목만 내신 등급을 산정을 안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의 40과목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라면. 그러면 애들이 결국 고3까지 내신 경쟁을 무지하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이제 노트도 안 빌려주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아들 진짜 중학교 때 수능 1등급을 찍어 놓고 고등학교 때 내신을 달리는 게 안정적이네. 가장 예상적인 것은 네.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데 네. 자 예를 들면 네.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아이들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의대에 갈 거면 그렇죠. 의대 네. 그러면 이제 의대는 1.3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내신이요? 내신이요. 현재는 그렇죠. 예. 1.3 정도. 예. 그럼 이제 1.3 넘어가게 되면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지금은 1.3인데 이게 바뀌는 입시에서는 이제 1.0이 되겠죠. 1.0. 수렴이 되겠죠. 예, 1.0이 될 건데 1.0도 대학은 못 믿어. 그러니까 수능 최저 높이고 학생부 보고 그렇죠. 면접 보고 이렇게 네.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현재도 1.0을 맞는 아이들이 네. 한 해에 한 250에서 300명 정도는 나옵니다. 네. 매년. 네. 제가 3년
10년 전에 지방의 아이기는 한데 네. 5학기 모두 1.0인 아이가 있었어요. 네.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썼겠죠, 당연히. 그렇죠. 연대 의대에 썼겠죠. 네. 지방이지만 생기부를 그래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과정들이 보였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얘가 결국에 간 건 이제 카대를 갔어요. 네. 카대 의대. 네. 두 개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0도 네. 지금 현재도 떨어진다. 걔는 1.0인데 왜 떨어진 거예요? 생기부의 경쟁력이겠죠. 경쟁력이 약했죠. 네, 생기부의 예. 경쟁력.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어디를 가라. 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성적만 볼 문제는 아닌 것이 네. 아이가 의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내 아이의 내면의 모습을 먼저 이해를 하자. 내면의 모습을. 네. 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네. 좋은 말이에요. 적으세요. 자기에 대한 이해. 네. 왜 그러면 중요하죠 이게? 자기에 대한 이해라는 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진로작성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기 분석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공부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목표도 세워서 효율성이 배가 되니까. 네. 올해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좀 번외로 벗어나기는 했지만 네. 3년 내내 기계공학으로 생기부를 설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9월 달에 와서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철학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바로 진로작성 검사를 시켜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뼛속까지 문과였습니다. 잘못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기류, 예. 물론 가정 환경, 본인이 빨리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철이 일찍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을 했는데 예. 결국에 수시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라인이 없죠. 안 맞죠. 예.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바꾸면 교과 라인을 쓸 때 네. 사탐이 2개 들어가 있는데 통과 하나밖에 없잖아요. 통사 하나밖에. 네. 점수가 내려가죠. 예. 그리고 학종 라인이 안 맞.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논술인데 인문 논술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결론은 수시는 광탈. 정시로해서 경찰행정 갔습니다. 그러니까 잘 봤네. 근데 이제 학교가 위가 아니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반수할 걸로 보는데 네. 자 문제는 네.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본인이 조각된 미래를 네. 부모로부터 받을 거냐, 네. 조각하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거냐. 저는 본인이 조각하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그거 어떤 자기 적성 이런 것도 참 중요하긴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이제 의대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안 맞는 애들이 대부분이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군대 가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의대에 가면은 구미관으로 가서 사실상 군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의대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의대나 서울대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목표를 해도 스카이가 아니라 서성한도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를 높게 가지고 가야 나중에 아는 건데 지금부터 벌써 나는 스카이 정도 이러면 스카이를 못 갑니다. 중1부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목표를 높게 가져가자고 하는 거지. 너무 의대 하는데 저는 의대에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우리 입시가 이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컨텐츠를 찍는 거죠. 네.